17세기 이후 최고의 철학자 스피노자. 철학을 한다는 것은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도 신의 복사판도 아니다. 본능적 의지 또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피한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위의 문장들은 스피노자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다. 스피노자 그의 삶을 들여다보자. 그의 이름은 바루흐 스피노자 또는 베네딕투스 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의 선조는 스페인계의 유대인들로 가족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하였으며 그는 종교적 집안에서 성장했다. 1632년에 태어났으며 바르후의 뜻은 히브리어로 축복받은이다. 네덜란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성장했으며 유대교적 신앙과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스피노자 아버지는 성공적인 무역업으로 그 지역 내에 정착을 하였다. 스피노자의 어린 시절은 매우 총명하고 영리했으며 스승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성장하면서 유대교의 교리와 율법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청년기에는 이단적인 유대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라틴어와 자연과학 그리고 데카르트 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세상 물정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유대교의 교리와 율법에 거리를 두었다. 그는 유대교의 핵심 사상인 창조론과 영혼불멸을 작심 비판했다. 신을 부정하고 유대교 교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24세에 파문을 당해 유대교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1956년 7월 27일 스피노자는 결국 추방을 당한다. 그 선언문은 지금 들어도 섬뜩하고 무섭기만 하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다. 그는 낮에도 저주받고 밤에도 저주받을 것이다. 잠잘 때도 저주받고 일어날 때도 저주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인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항상 그의 죄에 노여워하실 것이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를 덮쳐 그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1656년 7월 27일 스피노자가 유대교회의 종교의식에 따라 파문되었을 때 파문 문서 내용 중에서 이런 저주는 지금까지 유대교 역사상 유례없는 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추방이 되고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철학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유대인 사회에서 파문당해 쫓겨난다는 것은 곧 생계수단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아무도 파문당한 사람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스피노자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려는 한 광신자의 공격을 받기도 했으나 스피노자는 살아남았다.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했음에도 그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들과 함께 철학 공부를 했다. 야리흐 옐레스, 피트르 발링, 시몬 드 프리스 등과 교류를 많이 했다. 그 밖에 여러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스피노자 연구 모임이 있을 정도로 사상적인 팬들도 있었다. 그의 생계는 렌즈 가공이었다. 당시 망원경과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광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왔으며 그만큼 수요도 늘어났다. 그의 생계 삶은 풍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난에 시달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딱히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다. 수중의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서적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고 옷차림 또한 검소해서 외출용 옷과 평상시 입는 옷 2벌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렌즈를 깎으면서 그의 대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학을 집필을 시작했다. 당대의 학자들과 서신 교류를 통해서 본인의 철학 체계를 잡아갔다. 스피노자는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다. 그러나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유일하게 출판된 것이 있다. 그 책은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 책이 유일하다. 데카르트가 누구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으로 유럽에서 큰 화제를 모은 철학자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데카르트의 저서인 철학 원리를 자세히 풀이한 책인데 풀이 방식이 기하학적인 순서에 논증했다고 다. 그 이 책 이후에 그는 유럽에서 당대의 최고의 데카르트 전문가로 명성을 얻게 된다. 그의 명성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정중히 거절한다. 그 거절 내용은 이렇다. 혹시 언젠가 저에게 대학 교수로 종사할 희망이 생기게 된다면 당신을 통해 팔츠 선제후 전하께서 저에게 권해주신 대학의 교직만을 원할 것입니다.
특히 더없이 자비로우신 전하께서 승인해 주신 철학의 자유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총명함을 찬탄하는 각하의 치하에서 생활하기를 이전부터 바라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공적으로 교수할 생각은 결코 없었기에 사정을 장시간 숙고하였으나 이 명예로운 기회를 삼가 받자올 결심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그가 거절한 이유가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첫째로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철학에 전념할 수 없다. 둘째로 교수의 신분으로 종교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고독한 생활 속에서 수많은 반발을 겪었는데 교수라는 명예로운 자리에서 더 많이 받을 반발과 탄압이 고민된다. 이후 편지에서 이 제안을 6주 동안 고민했으니 그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했다. 1665년에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잠시 중단하고 1670년에는 5년 동안 신학정치론 저수라고 출판했다. 당시 매우 혁명적인 내용인 이 책은 출판하려고 회사는 없었다. 그래서 독일의 유령 출판사 이름으로 저자는 익명으로 나오게 된다. 나중에 엄청난 비난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책의 저자는 스피노자임이 분명하다라고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금서 처분을 받았다. 그 이후에 출판하려고 하던 윤리학도 단념하게 된다. 1677년 스피노자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그의 친구들이 스피노자가 남긴 원고를 가운데 윤리학, 지성교정론, 정치론 및 편지들을 모아서 유고집을 출판했다. 그의 최고의 저서 신학정치론, 데카르트 철학의원리, 에티카, 정치론은 17세기 이후 최고의 철학 도서가 되었으며 근대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 들레즈, 프로이트도 스피노자의 저서를 극찬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고 한다. 솔직히 에티카와 신학정치론은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독서 100편에 소개될 만큼 철학도서이다. 처음에 난해하고 어려운 책임이 분명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쉽게 풀이한 입문서를 읽어보고 접근하길 바란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삶은 폐결핵으로 44세로 마감을 한다. 그는 가족과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은 당했지만 주변에 학문을 공부할 친구들이 많았다. 그가 이렇게 끊임없이 학문에 열중했던 이유는 탐구와 호기심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혼술, 혼밥, 혼먹방 이런 것이 유행하고 이제 흔하다. 혼자 하는 것이 마치 자유롭고 좋다고 한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으로 소통을 하는 나머지 연결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오히려 인터넷이 연결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외톨이와 외로움, 우울증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공동체에서 모두 함께했던 삶 속에서 우울증이나 외로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날의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 스피노자 주변에는 우울증, 외로움 틈이 들어올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 주변에 학문은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책 읽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유와 사고는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다음 시간에는 스피노자가 언급한 핵심 키워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